안녕하세요. 나대장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냈어요. 요가도 하고 땅콩도 먹고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또 잘못 뽑은 반장이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작가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는데 이 글을 쓴 작가도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못 뽑은 반장. 작가의 말. 타고난 내 모습을 사랑할 때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나는 참 말이 없고 숫기도 없는 아이였어요.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책이라도 읽을라 치면 손부터 부들부들, 다리는 후들후들, 목소리는 바르르 떨렸고 가는 길에 사람들이 서너 명만 모여 있어도 먼 곳으로 한참씩 돌아갔지요. 그래서 난 그렇게 수줍고 여린, 더 솔직하게 말하면 갑갑한 아이였어요. 혹시 이 책을 읽는 친구들 중 자신이 못나고 찌그러진 바가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을 훌훌 던져버리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 조금씩 다르게 생긴 감자 알일 뿐이에요. 독고마리 선생님, 나는 그림자이다. 5학년이 되었지만 날 유령처럼 대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그대로이다. 끔찍한 새 학년의 첫날이 다시 밝았다. 그나마 독고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한 담임 선생님은 조금 마음에 들었다.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눈에 띄는 몇몇 애들에게만 관심을 쏟아서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을 지독한 애정 결핍에 시달리게 했다. 내가 아무리 그림자 같은 아이라고 해도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적어도 선생님의 눈과 마음은 우리들보다 깊고 넓어야 할 테니 말이다. 그래서 그 선생님만 아니라면 동물원에서 탈출한 고릴라가 담임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환영할 판이었다. 한 교실에서 복닥거릴 친구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친구들도 약간씩 바뀌었지만 다 거기서 거기였다. 나는 올해도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겉돌게 뻔했고 그런 현실에 맞설 생각도 없었다. 그러니 어떤 아이들과 한 반이 되든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작년에 선생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줄곧 주인공 행세를 한 마가이가 이번에도 같은 반이 된 것을 빼고는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친구도 싫어하는 친구도 없지만 마가이만큼은 소름이 돋을 만큼 싫었다. 그 애와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발에 맞지 않는 새 신발을 억지로 꿰어 신은 것처럼 불편한 첫날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빠는 피자 한 판을 다 먹어치우고 막 일어나려는 참이었다. 공수래, 이것 좀 치워라! 오빠는 종이 상자와 콜라병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바닥을 가리켰다. 나는 사납게 눈을 치켜떴다. 어이쿠, 우리 공술에 눈 돌아가겠네. 씩씩대지 말고 실버공주 오기 전에 얼른 치워! 오빠는 느물느물 웃으며 방으로 쏙 들어갔다. 오빠는 공수린이라는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툭 하면 공수레니 빈수레니 하면서 약을 올렸다. 25 나이에 유치하게 이름 갖고 장난이나 치는 한심한 인생이다. 나도 오빠를 공수택이라는 이름 대신 꽁수닭이라고 부를 때가 있지만 엄연히 장난을 먼저 시작하는 쪽은 어디까지나 오빠였다. 식충이, 미친 수탉, 개밥그릇, 게임 중독자, 게으름뱅이. 나는 화가 나서 생각나는 대로 마구 짓거리며 분풀이를 했다. 나보다 13살이나 많으면서 유치원생처럼 구는 오빠라니 기가 찰 뿐이다. 작년부터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내고도 취직이 안 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오빠를 싫어하는 게 분명했다. 게다가 꽃띠 소녀처럼 항상 제멋대로인 할머니, 아니 실버 공주도 나를 종종 괴롭혔다. 두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답이 안 나오는 숙제 같았다. 그런 숙제를 내게 맡기고 과수원을 하겠다며 시골로 훌쩍 떠나버린 아빠 엄마가 새삼 야속했다. 이제 막 사춘기라 아슬아슬한 강가에 다다른 나한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만 화가 났다. 나도 모르게 맥이 빠져서 한숨을 푹 내쉬는데 문득 선생님이 아침에 한 말이 떠올랐다. 친구들, 이게 뭘까? 선생님은 시커멓게 마른 나무 열매 같은 걸 꺼내 보이면서 물었다. 도토리만한 크기에 가시가 잔뜩 붙어 있는 열매를 보고 아이들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이건 도토리란다. 아이들은 그게 뭐야? 하는 눈으로 서로 마주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난 이 독고머리가 참 좋아. 뾰족한 가시를 보면 누군가 가시를 만지거나 다가오지 못해서 겁주려고 하는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사실 이 가시는 누군가에게 꼭 붙어서 따라가려고 나 있는 거야. 그때 진창기가 불쑥 끼어들었다. 맞아요. 전에 산소 갔다가 그게 옷에 달라붙어 떼느라 혼났어요. 그렇게 남을 귀찮게만 하는데 뭐가 좋아요? 선생님은 빙그레 웃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야 씨앗을 퍼뜨리고 살아갈 수 있거든. 말하자면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몸짓인 거야. 그걸 보면 서로의 마음을 꽉 잡고 매달려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같아. 누군가 마음을 얻기 위해 나는 얼마나 애쓰고 있나 반성도 하게 되지. 어디 그뿐인 줄 알아? 독고마리는 아무리 덩치 크고 힘센 사람이라도 단번에 마음을 흔들어 놓는 힘이 있어. 한번 볼래? 선생님이 갑자기 독고마리 몇 개를 휙 던졌다. 모두들 놀라서 눈을 질끈 감았다. 독고마리는 두 번째 줄에 앉은 마가이의 빨간 스웨터에 날아가서 붙었다. 눈이 희둥그레진 마가이 대신 옆에 앉은 김우영이 독고마리를 떼어내서 교탁에 갖다 놓았다. 어때? 정신이 번쩍 났지? 선생님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까르륵 웃었다. 오카리나처럼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교실 구석구석 퍼져갔다. 아이들도 덩달아 웃었지만 마가이는 풋감을 씹은 것처럼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1년 동안 독고마리처럼 다른 친구들 마음을 꽉 잡고 한 방에 흔들어 놓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잘 지내보자. 네! 아이들은 교실이 떠나가라 외쳤다. 선생님은 한쪽 눈을 지긋 보이고 교실을 나갔다. 그때까지도 마가이 얼굴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백여우 같은 마가이를 당황시켰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선생님이 마음에 들었다. 독고마리처럼 다른 사람 마음을 붙잡거나 흔들어 놓을 자신이 없었지만 작년보다는 학교 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 생각을 하니 부글부글 끓었던 마음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까지 말끔하게 해치웠을 때 할머니가 돌아왔다. 몸에 딱 붙은 검정 바지에 엉덩이 아래로 내려오는 긴 티셔츠와 모자 달린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까지 쓴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케이크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유통기한이 다 돼서 팔지 못하는 걸 들고 왔을 터였다. 할머니는 지난달부터 사거리에 있는 제과점에서 일했다. 아빠가 보내주는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사실은 날마다 온 정성을 다해 치장하고 집에만 있기가 억울한 게 틀림없었다. 걸핏하면 폐지나 주우러 다니는 한심한 늙은이는 죽어도 되지 않겠다며 부르짖는 할머니에게 제과점 아르바이트는 제법 근사한 일이었다. 하지만 하필이면 마가이가 제과점이라는 게 문제였다. 내가 한사코 말렸지만 할머니는 기어이 출근을 했다. 나도 마가인의 제과점만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지만 나는 마가이가 얼마나 야비한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 애가 내 앞에서만은 절대로 착한 척, 순진한 척 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리나, 넌 꼭 물이나 그림자 같아. 밟아도 꿈틀대지 않는 게 군뱅이 같기도 하고,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작년 여름에 마가이가 했던 말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마가이는 나랑 단둘이 있을 때면 늘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다. 언제부턴가 나는 마가이에게 물도 되었다가 그림자도 되었다가 밟아도 꿈틀대지 않는 군뱅이도 되었다가 했다. 그런데도 정작 나는 별바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기분 나쁜 말 좀 들었다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못 들은 척 외면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는 할머니는 날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을 나섰고 할머니가 나르는 콩고물에 맛이 들린 오빠도 신이 났다. 오호, 오늘은 케이크야? 우리 실보 공주님 덕분에 오늘 또 입이 호강하겠네. 오빠는 손가락으로 케이크를 쿡 찍어 먹으면서 희죽거렸다. 역시, 역시, 역시 날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다니까. 수린이 저 계집엔 뭘 갖다 줘도 시큰둥해서 재미가 없어. 할머니가 눈을 흘겼다. 내가 뭘 어쨌다고 갑자기 나한테 불똥이 튀는지. 케이크는 처음이지만 이틀이 멀다 하고 가져오는 빵을 보고 매번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해야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마가인의 빵을. 난 케이크 먹고 싶은 생각도 동네 북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골치 아픈 숙제 같은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